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경제와 금융 그리고 미래 산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T의 저는 오진석입니다. 오늘도 제 옆자리는 이효석 업라이즈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제가 인포맥스 라이브 저녁 방송 보니 거기도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되면 3일 연속 네. 채널에 얼굴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인포맥스와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송구스럽습니다. 네, 날씨 굉장히 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불쾌 지수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저희 방송도 보시면서 조금 뭐랄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있고 댓글창에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항상 즐겁고 유익한 정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맥스T 오늘 순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와 금융의 블록체인이 돼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로 출발하시죠. 네, 인포맥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언제나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아주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하나요? 네, 고팍스 분이신데 네, 고팍스의 최한결 사업개발실장님 네. 나오셨습니다. 네, 최한결 사업개발실장님 네. 죄송합니다. 아카결이라고 이사님. 하죠? 예, 맞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부르시나 보죠? 네네, 저희 회사에서 닉네임 베이스로 다 하고 있는데. 아카? 네, 아카. 아카 AKA. AKA요. 네. 네. as known as. also known as.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메밀꽃 같은 남자 아카 이효석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누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회사에서 영어 이름을 쓰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아카가 있어가지고 네. 갑자기 아카가 떠올랐어요.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사님 뭐예요? 저는 좀 쑥스러운데 헤이든입니다. 헤이든. 헤이든이라 오늘 부를까요? 헤이든. 아니 주변에서 헤이든보다는 그냥 밥 이런 게 어울리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네. 있었지만 밥. 목살하고 그냥 네. 헤이든 약간 좀 세련돼 보이는 느낌. 세련되네요. 그런가요? 네, 날카롭고. 저보다는 독일 좀 세련해 수학자 보이는 같은 걸로. 네네. 독일 수학자. 어, 그런가요? 괜찮네요. 네, 어. 알겠습니다. 헤이든과 함께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잡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사실 자산 거래소, 가상 자산 거래소 우리나라 생각을 하면은 뭐 업비트라든지 뭐 빗썸이라든지 큰 회사들 많이 생각하실 텐데 사실 어플 설치한 것도 그런 회사 위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지도에서는 다소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정말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거래소 있습니다. 고팍스인데 오늘 고팍스 이야기로 시작을 해봅니다. 고팍스 어떻게 시작하고 어떤 회사입니까? 고팍스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고팍스가 고팍스 PAX라는 뜻인데 저는 팍스 아메리카나의 팍스인 줄 알았더니 또 네. 그건 아니더라고요. 네네. 저희 그 고팍스 거래소의 법인명은 사실 주식회사 스트리미이고요. 스트리미. 네네. 그 거래소 명이 고팍스인데 이제 글로벌 오픈 프로페셔널 에셋 익스체인지. 예.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놨는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팍스라고 하고요. 저희 2017년 11월에 오픈을 해서 여태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작년 9월 25일에 워낙마켓을 잠시 닫았다가 올해 4월 28일 다시 워낙마켓을 재개해서 지금 이제 다시 리오픈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거래소입니다. 아직은 점유율로 치면은 좀 미미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5개밖에 없는 워낙마켓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 그게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네네. 원화 마켓을 쓸 수 있는 거래소가 원래 4개였다가 예. 5개로 늘어나면서 원래 옛날엔 됐었잖아요. 예. 막혔다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지켜보는 거래소고 네. 사람들이 충분히 이용했을 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거래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축에 끼게 된 건데 문제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거래 대금 순위로 봤을 때 네네. 뭐 4등, 5등, 뭐 5등에서 4등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선 선두주자들을 따라갈 수 있는 철학이 좀 특별하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야만 하고요. 네네. 네, 안 그러면 못 따라가. 예. 뭐 특징이 있으면 뭡니까? 저희는 사실
철학이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장황하게 여러 개를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름처럼 네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보안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안이 뛰어나다. 예, 그래서 한 번도 어떻게 보면 선을 넘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는 있는데 선을 넘은 적은 없었어서 여태까지는 그래도 과태료나 뭐 벌금이나 뭐 어떤 당국과의 뭐 법적인 문제에서 트러블이 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아직까지는 없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실명 계좌를 뚫은 거래소이기도 하고요. 그 전북은행에서 감사하게도 손을 잡아주셔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의 또 약간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거래소는 좀 이렇게 IT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저희 그 현재 이준행 대표님 좀 문학적인 측면에서 하버드 역사학과 나오셨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역사학 출신이세요? 네, 신기했습니다. 역사학도 문과생이죠. 예, 역사학도인데 이제 앞으로 금융이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에 대한 좀 이렇게 비전이 투철하셔서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도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뜻에서 좀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 어떻게 보면 흐름이 여태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회사를 대표해서 나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우세요. 네네.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되고 제가 이렇게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온 것 같은 게 IT에서 시작한 회사와 그렇지 않고 다른 베이스로 시작한 회사의 차이에 대해서 이게 뭐가 맞는 건지 혹은 뭐가 우월한 건지에 대한 그런 거는 사실은 없죠. 네네. 비교할 이기는 편이 수는 없으니까. 잘한 편 이렇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핀테크 그럴 때도 핀테크 그러면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 금융 쪽에서 먼저 시작했다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테크핀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IT 쪽에 있는 사람들이 금융을 이렇게 하겠다.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런 고민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고팍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의 이런 그 배경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적인 측면에서 좀 시작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세상을 좀 발전시키고. 네. 근데 이게 다른 회사들은 IT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플랫폼이라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래소가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사업을 확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시장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페이스북이 그랬고 뭐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저 수가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한다고 하면 수치와 통계 위주로. 네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거래소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객에게 부가가치를 더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산업을 융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싶은 고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래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든지 어떻게 보면 플랫폼으로서 경쟁 상대라기 생각하기보다 좋은 카운터파티다. 우리가 같이 고객에게 무엇을 좀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이 있다면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네네. 예,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런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인해서 폐해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저희는 뭐 앞으로 좀 거래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크립토 종합 금융회사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융회사가 한 곳만 있다고 하면 사실 그건 얼마나 비극이겠어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는 같이 좀 커가는 그런 철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장이나 뭐 어떤 제품을 또는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때 우리가 누구라고 상장을 어떻게 보면 막거나 심사하거나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정말 좋은 프로젝트냐 이거는 사실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관적인 거니까. 굉장히 주관적이죠. 왜냐하면 우리 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때처럼 계량화되어 있고 수치적으로 볼 수 있으면 굉장히 명확할 텐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은. 네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또 얼리 스테이지인 프로젝트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고객을 위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굉장히 상장의 보수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5개 거래소 중에서 저희가 상장되어 있는 자산 수가 제일 적은 편이기는 하고요. 좀 보수적이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장
자체에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상황이긴 합니다. 여태까지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아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1등이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할 수도 있다. 이것도 네. 의미 뭐 그것도 솔직한 다른 얘기예요. 얘기지, 솔직하게 솔직한 얘기지만 네. 그것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IT 이번에 이제 어쨌든 크립토에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겨울이 와 있잖아요. 뭐 빙하기죠. 누구는 네. 빙하기라는 얘기도 하고 네.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반성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빙하기가 왔고, 혹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오긴 하겠지만 네. 또 잘못한 부분이 개선이 돼야 또 다음 이제 크립토 씬에서는 더 좋은 이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철학이 없지 않았나, 네. 혹은 뭐 우리가 기술은 정말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너무 네. 과욕이 들어간 게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시작했다라는 거는 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들으면서. 네. 그 말씀하시는 부분들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그 철학이 있다고 해서 한두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좋은 취지로 하자라고 그쵸.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제도적 틀 안에서 조금 더 일찍 들어왔었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막을 수 있는 것이고 철학이나 법이나 뭐 없더라도 그냥 윤리적인 부분에 의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좀 그러니까 아쉬운 사실 부분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변 분들은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요, 막 술 마시면서 막 얘기하다 보면 마지막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과연 인간은 선한 것인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왜냐면 나는 안 하는데. 왜냐면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가게 될 거냐?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그래요. 않냐? 네. 아니 그냥 가만 놔두면 좋은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가만 놔두면 나쁜 방향으로 갈 거냐인데 사실 보면 나쁜 방향으로 가는 가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강제하거나 규제하거나 이런 게 이게 뭐 없으면 성선설, 성악설의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건 네.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저는 선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요? 단기적인 안목으로 네. 근시안적으로 보느냐 그렇죠.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게 그냥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예. 단기적으로 보는 게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관점의 차이에서 여기를 어떻게 좀 잘 메꾸느냐가 이제 법의 영역인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산업 발전이 좀 느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 이게 글쎄요. 이게 반성해야 되는 부분 당연히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이제 좀 오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크립토 윈터 또 한번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윈터는 뭐 18년, 19년에 한번 지나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사실 서머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세일이다. 좀 다른 뷰네요. 그러니까 역시 이게 보통은- 긍정적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고란 기자 나와서 거의 뭐 빙하기라고 그러고 지금 다시는 여름이 안 올 거의 것처럼 뭐 얘기하시는 둘리 분도 엄마가 있는데 올 지경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썸머 세일이다. 네네. 네. 왜냐면 크립토 윈터 한번 겪었었고 네. 최근 1년의 사태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고 맞아요. 그런데 이게 매크로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고 핫머니가 빠져나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외부 요인이 많았다. 네네네. 크립토 그 산업 자체적인 이슈도 물론 있었지만 매크로적인 부분이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큰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배울 거 다 배운 상태이고 지난번 윈터 때도 배웠고 그래서 이번엔 썸머 세일 아닌가. 참고로 고팍스 지금 수수료 무료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요. 많이 거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막 철학으로 얘기하고 좋아요. 그러면 너무 좀 이게 무거워지긴 안 되니까 한데. 점점 너무 무거워지니까.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그 얘기 듣다 보면은 고팍스도 그렇고 이제 나와 주신 최한결 실장님도 그렇고 네. 굉장히 긍정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2000년대 초반에 넥슨이나 네. NC소프트 같은 초창기 게임 업체들 지금은 굉장히 크게 성장한 그쪽도 굉장히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소규모로 시작하면서 게임 업계 발전을 꿈꾸면서 선하게 시작하는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IT 업계 스타트업이라는 성격상 크다 보면은 외부 자금도 들어오고 절대 그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는데 아직은 고팍스는 다른 데 비해서는 그 외부에 뭐 큰 돈이라든지 아니면 큰 모기업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유지를 잘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네네.
잘하고 너무 긍정 못하고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네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저희는 지금 그 멤버들 다 굳건하게 모두 다 있고 저희 조직을 확장하고 있는 와중이기는 해요. 저희 투자 받은 것도 뭐 이렇게 감사하게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이준행 대표님을 이제 필두로 그 중심으로 이제 모여서 아직도 저희는 스타트업 같은 분위기이기는 하고요. 지금 몇 명이죠, 직원이? 저희 한 120명 정도 어.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좀 더 좋았다면은 뭐 한 200에서 300명 정도까지 충원도 할 수 있었던 그럼요. 건데. 그 이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때에 비해서는 확실히 작은 규모긴 하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모두 다 일당백을 하고 있죠.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시고 고팍스 유튜브에도 출연하시고 사업 개발 실장님이신데 미디어도 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유튜브 보다 보니까 회사의 브랜딩 필름을 제작을 하셨어요. 여기 좀 가벼운 얘기입니다만. 네네네. 그게 이제 원화 마켓이 재개가 된 이후에 촬영이 된 것 같은데 네네. 왜 이렇게 울어요 영상에서? 그 영상 한번 잠깐 플레이 좀 해주시죠. 예. 여기서 보면서 예. 네, PD님 이거 좀 잠깐 틀어주시고요. 이제 이준행 대표님께서 직접 나오셨어요. 지금 많이 부어 계신데 예. 이게 이제 원화 마켓이 승인이 안 됐을 때, 네. 폐쇄됐을 때, 작년 9월 24일, 24일, 25일. 25일 네네. 그때쯤에 이제 회상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어떤 분들은 야 그게 눈물까지 흘릴 일이냐 네네. 그럴 수도 있기도 해요. 예. 그만 보시죠. 네. 또 누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도 눈이 촉촉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희가 그 작년에 그 다수의 은행과 그 실명 계좌를 트기 위해서 이제 협의를 했었고 이제 끝까지 전북은행과 협의를 하고 있었던 와중인데 이렇게 계속 된다 얘기를 하시다가 도장을 끝까지 안 찍어 주셨어요. 아우 저런. 네, 그래서 제가 마침 그 이제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FIU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류를 들고 가야 되는데 이제 도장을 찍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안 찍어 주시니까 그래서 저희도 늦게까지 전화해서 공무원 분들에게 좀 남아달라 말씀을 드리고 늦어도 저희가 들어가겠다 이제 찍어 주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서류 준비해서 지점 앞에서 대기하고 계세요라고 얘기까지 듣고 이제 저하고 저희 변호사님하고 같이 도장 찍으러 대기하고 있었어요. 서류 네. 들고. 서류 들고. 네. 쌀쌀한 날씨에. 네. 7시 좀 넘어서 7시 20분쯤 전화가 와서 그냥 안 될 것 같다. 안 되겠다. 이제 해서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플랜 B가 가동이 됐죠. 이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고객분들께 따로 공지를 드리거나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안 된다고 하니까 빨리 원화 마켓을 닫아야지. 난리가 났네. 예, 저희가 이제 법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래서 밤새 모든 일 처리를 다 하고 원화 마켓을 닫고 BTC 마켓으로 전환해서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매출의 한 95%가 날아간 거예요. 어느 그렇죠. 날 순간. 예. 근데 이러다 보니 앞이 캄캄해지는 거죠. 다시 이제 은행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고객분들 다 떠나실 것 같은데 또 언제 돌아오실 수도 있는 건지도 소송 모르고 걸릴 수도 있고. 소송 걸릴 수도 있고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실망이 크실 것이고 하다 보니까 특히나 뭐 저희에게 상장되어 있는 프로젝트들도 어떻게 보면 타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럼 투자자분들도 다 이제 손실이 다가오실 텐데 이게 굉장히 앞이 캄캄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화 마켓을 떠나보내는 느낌이 그 허탈과 그 실망과 그 절망이 너무 심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멤버들 전부 다.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거 아세요?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아우 그 슬픔을 저희는 이제 온전히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 뭐랄까 사업을 중단해야 될 수도 있다는 그 뭐랄까 허탈감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공포감에 가까울 것 같아요. 공포였죠. 예. 그러면은 그 사이에 9월 말쯤에 그게 이제 되지 않고 그리고 올해 네. 4월 28일인가요? 네네. 이제 전북은행 통해서 실명 계좌가 등록이 되는 걸로 네네. 원화마켓이 오픈이 다시 됐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한 7개월 정도 네네.
사업의 그 실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그런 거래들이 네네. 총량이 엄청 떨어지면 네. 뭘로 먹고 삽니까? 매출이 거의 없었죠. 어. 이제 매출이 거의 없었고 저희가 곱합스인데 네. 나름 5대인데 네네. 오 세상에 그때는 4대였죠. 이제 거래량 기준으로 치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워낙 계좌는 없었지만. 그런데 이제 거래 수수료가 이제 주요 매출인데 어쩔 수 없이 근데 거래소. 월급도 줘야 되는데 진짜 네네. 그 거래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투자 받았던 것도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들고 있던 자산도 조금 있고 해서 그렇게 좀 버텼던 것 같고 저희가 거래소 기능 외에 고파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예치를 하고 이제 해당 가상 자산으로 이자를 받아가는 그 상품인데, 그건 C파이죠. 네네, C파입니다. 음. 예, 그래서 그렇게 네. 가르쳐 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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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또 주주가 이제 DCG라고 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저희 2대 주주인데 여기에서 이제 자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PBS라고 해야 되나요? 프라임 브로커 역할을 하는 회사도 있어서 제네시스라고 이분들 통해서 이제 랜딩이 되고 이자가 나오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객분들께 이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버텼죠. 사실 뭐 거래는 되지 않는 거래소이지만 어떻게든 금융사가 되어서 그 네. 순간만큼은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파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오리지널 서비스로 생존을 한 거잖아요. 예, 예. 시장에서 그 고파이를 내놨을 때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어요. 사실 이 고파이라는 서비스는 2020년 말 12월에 이제 출시를 예치 했는데, 서비스죠? 네네네. 따지자면.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음. 이더리움이 이제 거래를 안 하면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갑에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 쪽에 예치를 해주시면 저희가 뭐 연 몇 % 이자를 돌려드리는 이제 구조인데, 이제 자유형이 있고 이제 언제든지 입출금 할 수 있는 이제 하루가 걸리긴 합니다만 언제든지 입출금 가능한 이제 자유형 상품이 있고 그다음에 그 만기를 딱 지정해서 예치를 하는 고정형 상품이 있어요. 처음엔 고정형으로 시작을 했는데 약간 우리로 따지면은 은행에 예금하는 거랑 적금하는 거 아니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적금이 아니고 이제 그 CMS. CMS 네네. 수시 입출금 가능한 그런 CMA. 제도가 있고 네, CMA처럼 CMA. 증권사에서 그리고 하는 이제 거. 네. 적금이나 아니면은 이게 예금을 딱 넣어놓으면은 만기 동안에 못 빼게 네네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예금이 있고 음. 그다음에 CMA가 있고 네.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재작년 12월에 런칭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그 익숙치 않다 보니까 그렇죠. 예, 좀 엄청나게 많이는 아니었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저희 예치량이 누적으로는 한 2.3조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누적으로는. 고정형만 그렇고요. 자유형은 또 더. 지금은 그럼 그 예치 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저희가 고정형을 닫은 상태예요. 어, 예, 현재는 지금 자유형만 유지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지금 뭐 이득, 뭐 이자 받아가신 분들 고객분들은 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 비트코인을 안 쓰는 비트코인이니까 맡기면 네네, 이자를 준다라는 개념인 건데 네네. 그러면 그걸로 뭘 하시길래 이자를 줄 수 있냐? 아, 네네.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간단합니다. 저희는 네. 은행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예금 적금을 받고 이거를 일부 조금의 그 림이라고 하죠. 예대 마진. 대출 금리가 예금 금리보다 높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돈을 버는 거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대출을 주는 이제 구조인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그 파트너들을 잘 이렇게 그 좀 뭐라고 하죠? 그 매팅을 한 다음에 대여를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빌려주는군요. 네네. 음. 근데 그 역할을 이제 제네시스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네시스 같은 회사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회사가 망하면 이 업계가 무너진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말 그대로 제네시스네요. 네네. 근데 또 이게 또 이것도 또 의심을 멈추면 안 되는 게 네네. 우리가 뭐 사실 의심 전문가. 루나 네. 테러도 맞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인데 막 이랬거든요. 네네. 제네시스는 좀 다른가요? 네. 제네시스는 사실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전통금융회사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전통 금융회사. 네네. 그러니까 달러로만 안 할 뿐 가상자산으로 그냥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나 구조가 전통 미국의 그냥 은행과 IB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도 재대출을 합니다. 재대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담보 비율은 150%씩 설정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담보 청산을 하면서 원금은 그대로 보존하는 그냥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은행이랑 계속 비유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네네. 은행에서는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럼 대출을 보통 누구한테 해주냐면은 개인들한테 해주거나 기업한테 법인이죠. 해주고 그럼 개인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해가지고 이자 열심히 갚고 내가 이제 돈을 버니까 회사에서 그리고 기업들도 그 돈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갚고 이런 구조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해준 그 자산이 물론 당장 원금을 모두 회수하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어렵겠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는 언젠가는 뭐 지금은 2년 꼬박꼬박 낼 뿐 아니라 언젠가는 이 돈을 갚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 여기서 고팍스도 그렇고 제네시스도 그렇고 돈을 계속 누군가한테 주면 네네. 그 엔드단에서는 누군가가 그 돈을 가지고 네.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지고 네.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보통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엔드 유저는 생활하는 데 쓰거나 자산을 취득하는 데 쓰거나 하잖아요. 그렇죠. 이 엔드 단에서 저희가 사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거는 제네시스가 그렇죠. 이제 총괄하는 것인데 가상자산을 현재로서는 가장 쓸 수 있는 게 더 추가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나 뭐 옵션 시장이 존재하진 않아요. 그다음에 또 스테이킹 하는 방법도 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를 통해서 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그 운용을 하거든요. 네. 그 엔드 유저들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네시스에서 일단 다 검토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얼마의 이자로 자본을 그 가상자산을 제공했을 때 추가 수익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확정 이율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트레이딩 업체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냥 펀드들도 있을 것이고 투자사들도 있을 것이고 예, 뭐 또 재대여한 업체도 있겠죠. 이제 또 재대여했을 때 리테일도 있을 것이고 기관도 있을 것이고 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우리 얼마 전에 고란 기자님 나오셔서 얘기한 게 그거였거든요. 돈놀이밖에 없다. 돈놀이밖에 없다. 그래서 돈놀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해당하는 자산의 가격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해줘야 네네. 이게 이제 최소한 가능한 거잖아요. 그 저는 거기에 일부는 동의하고 네.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데요. 네, 어떤 부분은 현재는 돈놀이인 건 맞습니다. 현재는 인정하셨어요? 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단한 기능이 없어요. 그렇죠.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냥 자산입니다. 음. 자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돈놀이밖에 없어요. 금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금이랑 똑같은 거죠. 네, 뭐 산업적인 뭐 가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일단 차치하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중에 이제 비트코인이 뭐 사기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뭐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 예, 비트코인은 뭐 한 게 없어. 네네네. 그냥 있었을 뿐이야. 네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있고, 그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금이라고 치면 네. 이더리움은 원유라고 보통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음. 예,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생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나요? 윤활유 역할을 해주죠. 이 가스비를 써야 되고 그렇죠. 스테이킹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그 류의 블록체인들이 매일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뭐 저희 X2E라고 하죠, 최근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또 이 활용처를 받기 위해서 좀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NF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활용처는 굉장히 다양하고 무궁무진하고 매일 새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돈놀이밖에 남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아직은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단정 보니까. 짓기는 조금. 네, 네네. 근데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은행에서 대출해준 그 회사가 공장을 짓고 뭔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생산을 하고. 그럼 뭔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상환경에서 옮겨서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뭐 메타버스하고 얘기 되게 많이 했지만 그 세상에서 뭔가를 만들어 올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을 만들어 주느냐 이거는 돈놀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안 좋아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단어가 코인이에요. 왜냐하면 코인이라고 하면 이 모든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모든 게 하나의 카테고리로 정의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상장을 할 때가 됐던지 간에 아니면 뭐 당국에 보고할 때가 됐던지 간에 이제 이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놓고 이건 코인이고 이거는 돈놀이고 이건 뭐 유틸리티가 없고 이러면은 사실 할 말은 없어요. 예, 근데 사실 다 성격이 똑같은 다르다 건 보니까, 아니니까. 예, 다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코인의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목적이 있는 코인도 없고 없는 코인도 있고 탈중앙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코인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하다 보니 모든 게 케바케입니다. 케바케다. 예, 모든 게 개박해. 그러니까 코인으로 매도하지 마라. 네, 줬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러면 오늘부터 말아줬으면 고팍스 홈페이지 가서 예. 컨트롤 F 눌러갖고 코인이란 단어 네.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됩니까? 네,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네, 이것도 그것도 대단하네. 네, 저희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가끔씩 암호화폐라는 용어도 쓰긴 그러니까 하는데 저는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가상자산과 암호화폐를 쓸 거면 하나만 쓰지. 네네. 뭐가 하다가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설명을 어, 좀 해주세요. 이게 딱 들어맞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음. 그냥 제 생각에는 가장 윗단에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단어가 있을 것 디지털 같고요. 아셋이 있고. 네네. 예. 근데 이거는 사실 블록체인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가상으로 존재하면 그러니까 이머니도 디지털 아셋이고 네네. 그런 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디지털 자산 또는 버추얼 아셋이 음.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가상 자산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비슷한 개념이죠. 이제 virtual asset, 그다음에 디지털 asset, virtual asset, 그다음에 cryptocurrency, 그러니까 암호화폐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암호화폐라는 말은 영어의 cryptocurrency를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크립토 커런시죠. 네네네. 네. 근데 비트코인이 크립토커런시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크립토커런시로 다 어떻게 보면 그 용어가 쓰여져 오다가 이제 비트코인이니까 그냥 또 코인이 된 것이고 가상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나라 특근법에 가상자산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자료에 뭐가 쓰였느냐에 따라서 네네. 표현법이 다르다. 네네. 저도 암호화폐보다는 가상자산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이제 뭐 특근법 얘기도 하셨는데 네. 최근에 나온 기사 얘기를 또 아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5대 거래소가 모여서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네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고팍스가 또 담당하는 분과가 교육 분과라고 네네. 아예 딱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뭔지 네. 그리고 거기서 뭘 할 수 있는지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저희 5대 거래소 공동협의체가 이제 닥사. 닥사인데 지금 분과는 4개로 그 나눠져 있어요. 지금 거래 지원, 시장 감시, 준법, 그다음에 교육인데 이제 저희는 교육에 간사사를 제일 할 거 없는 거 맡은 거 아니에요? 제일 할 게 많죠. 네. 제일 할 게 많은 게 이제 주식 거래를 하실 때 네. 주식은 그냥 편하게 거래하시잖아요. 근데 그 가상자산이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선물이나 옵션을 거래하기 시작할 때처럼 투자자 교육,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그렇죠. 네. 뭐 주식이나 파생 상품도 그런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이수해야 투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의 성향이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크를 하고 교육을 하는 거를 좀 도입을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 보호라고 하기엔 굉장히 미약하긴 한데 어쨌든 이걸 알고 투자하시는 게 사실 좋다 보니까 뭐 동영상을 만든다던가 지금 교육 프로그램을 짠다던가 하는 곳 쪽으로 증권 시장에서 예전에 초창기에 했던 것들을 지금 따라가는 모양새인가요? 그렇죠. 예. 사실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다고 예, 기존에 있었던 거 어떻게 보면 답습하는 게 예, 정답일 수 있죠.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을 교육하나요? 사실 그 부분은 지금 아직 논의 정해지진 않아요. 예, 하지만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다. 네네. 뭐 이런 게 있다면. 네, 변동성이 일단 굉장히 크고 24시간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가치가 담보되지 않고 그다음에 본인의 투자 성향을 또 알아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위험하다. 듣기만 해도 좀 위험하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듣기 때문에 한마디로 엄청 위험한 건데 그래도 할래? 뭐 이런 거네. 그렇긴 하죠. 네. 진짜 위험한 건데 네네.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 그런 거네요. 네네. 주식 근데 계좌 위험하다는 칠 거는 때 알아라 것처럼. 이런 거지. 위험하다. 네. 이 정도 위험하다는 걸 알고 들어와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거죠. 네네. 성향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증권사 가서 해외 투자할 때 보면 종이 주면서 맞아. 테스트하라 그러고 그럼 이렇게 딱 찍혀 나오면 투자 못하는 섹터가 딱 있죠. 네. 여기 못하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한 게 이제 닭사기 때문에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 사실 그렇게 기대가 안 되기도 해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가이드라인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네. 이게 정부의 입김이 또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사실 아직까지는 정부의 입김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이제 이게 닭사가 출범하게 된 계기가 당정 간담회 국회에서 있었고 거기에서 지금 법이 없으니 그래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거래소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분과별로 나뉘어서 이제 하는 건데 거래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을 하거나 상장 폐지를 하거나 했을 때 그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거면 거래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래소 뭐 국가가 한국 거래소는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유가증권시장 KRX 하나만 있어서 하면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소들의 현재 존재하는 거래소들의 주권을 뺏는 거와 비슷한 느낌이라 어떻게 보면 최소 가이드라인일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상하다 아니면 뭐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면 같은 기준으로 이제 이 부분은 패스했을 때 거래 지원이 가능하다. 또는 이 부분이 발견되면 상장 폐지하자. 뭐 이런 어프로치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다른 거래소들과 저희 이렇게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요. 네. 정책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 아니 근데 이게 그 상장 폐지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쨌든 코인이라는 것도 이게 회사처럼 거래소에 상장됐다가 상폐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상폐가 된다는 건 뭐고 뭐 올라온다는 건 뭔지 뭐 이런 거 좀 좀 사례 같은 거 비슷한 거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상장 거래 지원은 말 그대로 거래 지원. 코인이 이미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코인을 가상 자산이 존재하는데 고팍스가 상장한다는 것은 고팍스에서 내가 매도 또는 매수를 했을 때 그 일반 대중 다수에게 어떻게 보면 반대 거래를 해드릴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어차피 지금 있는 코인이긴 한데 네네. 어디서 사올지 모르겠으면 네. 고팍스에 오면은 사고 팔면 내가 알아서 반대쪽에서 네가 사면 내가 팔아주고 내가 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주겠다 이런 걸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거고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시켜드리는 역할만 저희는 하는 것이고요. 상장 폐지, 거래 지원 종료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그 기능을 저희가 제공해드리지 않겠다 이기는 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지금 현재 특금법에서는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가상자산은 지원하면 안 된다라고 취급하면 안 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다크코인. 다크코인. 네네. 이제 송신자와 수신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그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상자산은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원해서는 취급할 수 없다. 그리고 자금 세탁 위험이 있는 다크코인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자금 세탁 위험이 있는 가상자산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미니멀 가이드로 있는 거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나라 모든 거래소들이 지키고 있는 미니멈한 가이드라인이고 이 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부터는 닭사가 좀 자율적으로 이런 가이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그 기본적인 거는 안 하는 건 맞는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거래소들마다 조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싶으면은 좀 러프하게 그래 너도 와서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넌 안 돼 이렇게 하겠네요. 그 어떤 뭔가의 공간이 있을 거고 그거를 정부에서 정해주기는 잘 모르셔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니네들끼리 알아서 한번 해봐라. 네네. 이런 의견이라고. 예, 이게 그 아까 초기에 이제 철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희는 약간 이상하다 가상자산이 음. 아니면 이게 이상하지 않더라도 사업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왜 코인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굳이 뭐 이런 저희는 거. 예, 늘 상장할 때 늘 고민을 하거든요. 네. 이게 왜 블록체인이어야 하는가에 네. 대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누구라고 이런 질문을 하고 판단을 하는지는 그렇죠. 예, 사실 거래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문할 수 맞아요. 있죠. 예. 저희는 그게 아직은 그 시장이 성숙해가고 있는 과정이고 아직은 고객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였었던 것 같고 다른 곳들은 좀 아닌 곳들도 조금 있었고 근데 저희는 이제 늘 그런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고객을 위해서 그런데 또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어쩔 네. 수가 없는 게 내가 그걸 확실하게 맞춘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또. 그렇죠. 내가 네. 이게 코인은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도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엄청 좋은 게 대박날 될 수 수 있잖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어제 얼마 전에도 얘기했던 애플 상장될 때 에이 그랬다면서. 근데 되고 나서 엄청 됐던 것처럼. 테슬라가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테슬라도 상장시키냐 마냐 엄청 말이 많았지만 네. 하고 나서 엄청 좋은 결과가 나왔고 이거는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참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상장 기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옛날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예전에 고팍스 초창기에서부터 한창 성숙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고팍스 허들이 너무 높다. 네네. 너무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네. 지금은 그 허들이 좀 내려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또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굳이 이 코인이 여기 와 있나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기준이 낮아진 겁니까? 뭐 네. 바뀐 겁니까? 네. 아니면은 돈을 좀 그래도 벌자 이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시장이 성숙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시장이 싶은데요. 성숙해졌다. 예. 예전에 2017년, 8년, 9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코인 이게 열풍이다 보니까 좀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많아졌으니 좀 상장을 요청하고 뭐 이런 악순환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하시는 분들도 워낙에 저변이 넓어지고 하다 보니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게이트키퍼 역할을 좀 덜 하자로 이제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상장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네. 그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네. 5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수가 한 네. 600,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공통으로 상장된 코인이 3%밖에 안 된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데 그 숫자가 같이 정말 갖고 있는 게 많나요? 3%밖에 안 됩니다. 정말요? 그리고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고팍스에 단독 상장된 게 58개다. 5월 기준으로. 네. 이렇게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다른 거래소에 비해서는 그래도 뭐 아까 좀 낮아졌다고 하는데 네. 절반밖에 안 되는 단독 상장 코인 수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더 들긴 뭐 좀 더 자세히 그 알아봐야 기사에 되겠지만, 따르면. 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중구난방으로 지금 상장이 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네네. 그렇게 네. 그 독자들이 네.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장이 좀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많다고 해서 독자 상장이 많다고 해서 위험한 건지는 사실 잘 위험할 네.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은 맞지만 또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어렵겠죠. 네. 뭐 위험할 가능성이 높겠죠. 음. 아무래도 네. 뭐 아무거나 하면 그냥 그렇지. 네.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상장 폐지 말고 네. 상장에도 약간 적용이 될 가능성은 있나요? 물론이죠.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마 이거는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모든 거래소가 신규 상장을 할 때는 굉장히 그 지난한 과정을 겪고 상장을 시킵니다. 이제 다양한 조사들을 해요.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괜찮은지,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또 업데이트 잘 되고 있는지, 로드맵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 유통량 이런 부분들 잘 지키고 있는지, 락업 스케줄 잘 지키고 있는지, 팀의 그 멤버들의 역량 이런 부분들 보고 실제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그 재무적 런웨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보고 외부 보고서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아직 이것도 이제 잉태하고 있는 이제 좀 성숙해가고 있는 시장이긴 한데 가상자산을 평가하시는 업체들도 국내외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곳으로부터 이제 보고서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평가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네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보면 그냥 코인 그러면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거를 하나의 뭐 기업이라고 그냥 대응시켜서 봐보면 이 기업이 잘 될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걸 모두 다 평가해야 되거든요. 네네. 이 회사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사람이 몇 명 있고 이게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이 회사의 철학은 뭐고 CEO는 뭐고 이게 다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그래 한번 상장해보자 뭐 이런 거 네. 라고 주식시장에는 보면-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상장이 그쵸. 쉽지 않잖아요. 아, 그쵸, 저희도 그쵸. 이 부분을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위원회에 이제 상장 제청을 합니다. 회사 내부에. 네. 네. 이제 위원회 구성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 분들도 저희가 이게 정말 물론 상장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고. 네네 상장 월디합니다라고 이제 또 세일즈를 내부 세일즈를 또 해야 돼요. 제가 그거를 여쭤본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2017년, 18년에 부흥기에 사기 코인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 네. 그 이미지를 갖고 야 코인은 백서 같은 거 A4 용지 3장짜리 그냥 블루프린트 청사진 하나 갖고 상장해 갖고 돈 버는 애들이고 안 되면 말고 이런데 그거 뭐하러 하냐 이런 이미지가 분명히 아직도 있단 말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네. 이제는 그렇게 절대 할 수 없다. 네.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듣고 싶었어요. 네네. 어. 물론 그렇죠. 절대라는 게 있어. 절대는 아니야. 절대는 단어 하면 안 돼. 어떻게 아니 왜냐면 어. 그거는 아직도 모르는 거지. 앞으로도 그럼요. 아, 네. 죄송해요. 제가 말 절대는 실수를 아니지만 했습니다. 절대는 사과드립니다.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거죠. 옛날보다 좋아졌다. 네. 그렇게 좀 경각심을 갖고 있다.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모든 거래소들이 그렇지만 저희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와서 와 이거 상장해 이런다고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아하. 네. 과거랑 근데 다르다. 솔직히 옛날에는 네네. 그럴 수도 있었죠. 그럴 좀 수도 소규모 있었겠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네네.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고.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저거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왜냐면- 저희 첫 방송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아니 뭐 그 주식시장에서도 안 되는 걸 저기서 뭐 저기 한다고 되겠어.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가 그때 고란 기자님하고 방송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 인류는 발전하고 있는 걸까요? 뭐 이런 인류요? 질문. 아니 그러니까 인류는 혹은 우리가 이제 크립토 시장에 있는 사람들로서 네. 발전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스텝 포워드 하고 있느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냐? 아.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입히고 힘들게 하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씩 더 발전하고 있느냐?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그건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죠? 아직은 부족한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럼요. 예. 거래소분 모시고 미래 향방에 대해서 인류의 발걸음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리서치 센터 얘기도 좀 잠깐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뭐 코빗이라든지 뭐랄까 증권사 증권사에서 하는 리포트를 발행하는 형태로 네네. 이제 코인 업계에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리포트 발행하는데 코팍스는 뭐 지금 계획이 있다거나 아까 그 닥사에서 교육 분과를 맡았기 때문에 이런 리포트를 많이 만들 것 같아요. 네. 현재 계획 어떻습니까? 계획은 당연히 있고요. 음. 아직 저희가 좀 더 좋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더 성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동시에 좀 있고요. 일단 사실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정보가 정제돼야 되고 허위 정보도 너무 많아요. 그럼요. 네. 예. 고객분들께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잘 코디네이트하고 분석하고 리포트 형태로 만들고 하는 게 아직은 저희의 역량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해외에 있는 좋은 자료들 번역해서 그냥 고객분들께 제공하는 수준으로만 지금은 하고 있고요. 지금은 네네.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성장을 하면 좋은 애널리스트 분들 모셔서 여기 계시잖아요. 네네. 요즘에는 이제 뭐 사실은 최한결 실장님도 그렇고 증권사라든지 은행사 출신 분들이 네. 이제 크립토 업계로 많이 진입을 하시고 많이 가셨어요. 네, 정말 많아지고 물론 그거에 반대하는 분도 분명히 있는 거는 확실하지만 특히 채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셨습니다. 네. 왜냐면 생각이 많으시거든.
금리만 채권 보시면 하시지 않았어요? 네, 네. 채권을 생각하면 보통 보면 제가 제 주변에 채권 하시는 분들도 약간 일단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낮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는 게 유리하거든요. 근데 금리가 낮아지는데 언제 낮아지냐면 경기가 안 좋고 망하고 막 이럴 때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를 늘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뭐 그죠? 네, 고민하지 네. 못하죠. 채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다 보면 이쪽 세상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채권 애널리스트 출신도 꽤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최근에 또 모 거래소로 가신 그죠. 분 계시고 특히 네. 고팍스가 또 유독 그 뭐랄까 운영하시는 주요 임원들 네. 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 증권사, 뭐 IB, 은행 이런 쪽들의 출신 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네. 개발자 출신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 그 다른 데에 비해서. 네, 뭐 그렇게 그럼 회사의 기조가 역시 아까 말씀하신 약간 증권사형으로 간다. 증권사요. 그거랑 기조가 맞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저의 방향성은 크립토 종합 금융 회사가 되는 금융사가 된다. 네, 네. 아하. 자, 제가 점점- 그 리서치에서 하나만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네. 보통은 리서치 센터가 되게 다양한 리서치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 리서치라고 해서 그 리서치 자체를 파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사이드 리서치라고 해서 운용에 도움을 주는 리서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리고 바이사이드 그러니까 이제 운용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브로커리지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있고 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거래소에서 만드는 리서치라고 하면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리서치의 역할은 뭐가 될까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전통 금융 바이사이드, 셀사이드처럼 이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셀사이드 리서치가 더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거래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저희가 매수 매도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객을 상대로 매칭만 시켜주는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 일단 고객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게끔 하는 류의 리포트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현재 저희 지금 알고팍스라고 저희 고팍스 유튜브 채널 또 운용하는 이유가 일단 그 장벽을 좀 낮췄으면 싶은 게 있어요. 진입 장벽을. 네네네. 코인이라고 하면 일단 어렵고 블록체인이며 탈중앙화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다가오실 수 있도록 일단은 유튜브 채널을 저희는 운영하고 저변을 있고 확대한다. 네네. 좀 더 고등한 어떻게 보면 리서치 리포트는 이제 저희 해외에서 이제 수급을 해서 원작자의 허락을 당연히 얻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이제 고팍스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네. 고팍스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가지고 예. 이제 실장님과 함께도 계속 그걸 분석하면서 시장 네. 상황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또 그거를 또 이제 교육 분과를 담당하는 회사의 리포트라면 그래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고팍스가 이제 가상자산이라는 거래소로서 앞으로 어떻게 커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실 것 같아요. 네.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고팍스가 이제 이 시장에서 역할을 어떤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바라시는 게 있다면. 사실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 자체가 뭐 이윤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의 미션은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이거든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게 고객에게 더 많은 어떻게 보면 혜택과 부가가치를 줄 수 있다고 하면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일 수는 있어요. 기획재정 분야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허들들을 지금은 넘어가고 있는 단계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뭐 담당 공무원분들 또는 국회의원분들 또 이제 다 이제 설득을 하고 좀 같이 만들어 나가는 좀 과정이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고객분들께 조금 더 인정을 받고 대중적 인지도도 쌓고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려고 하고요. 네. 굉장히 선한 느낌을 좀 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조금씩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요? 벌써 한 시간이 거의 다 됐고 네네. 이제 조금 남았습니다. 4월 말에 이제 원화 거래가 재개됐는데 네. 5월 초에
루나 테라 사태도 터졌고 네.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도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바뀌었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정부의 기조도 약간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전반적인 경제 기조를 갖고 있어요. 예. 그만큼 크립토 시장에서 새로운 정부의 뭐 이제 와서 또 새로운 정보를 하면 좀 이상하지만 정부에 바라는 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가감 없이 가감 없이요. 굉장히 부담되는. 예.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 어떤 정파적이거나 어떤 미리 설정된 어떤 목표 없이 좀 시장을 잘 한번 들여다보고 스터디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과정 없이 정책부터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제가 예를 들자면 예, 좀 뭐 얘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색안경을 좀 네. 끼지 마시고 네네. 한 번만 좀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 보시면은 네네. 시장도 가능성이 있다. 네네. 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어. 투자자 보호도 물론 중요하죠. 예. 근데 시장 육성도 저는 동반돼야 된다.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스터디를 하면서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제가 특히 이제 해외 일부 그 감독 당국에 놀랐던 게 싱가포르나 뭐 홍콩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데 행사를 가면 감독 당국 분들이 나와 계세요. 예, 그 싱가포르의 MAS나 뭐 홍콩에선 무슨 그, 청 이런 데서. 네네네. 네. 뭐 통화감독청, 영국의 뭐 FCA 뭐 이런 곳들에서 그 나와 계셔서 시장 의견을 들어요. 같이 이제 스피킹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뭐 금감원이나 뭐 FIU나 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저희의 그 시장 의견도 많이 받아주시긴 하지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산업이 발전할 것인지 보고 우리가 글로벌 크립토 업계를 좀 리딩한다라는 느낌으로 선례를 찾거나 한다기보다 우리가 업계를 리딩하면 굉장히 좋은 토양이 있거든요. 전 국민이 크립토에 대해서 알고 뭐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고 하다 보니까 토양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적극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그 내용에는 확실히 뼈가 의미 있네요. 뼈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7월 오늘 이제 7월이 초잖아요. 네네. 1월에서 6월을 돌이켜 보면은 고팍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이내믹했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바쁘고 많은 것이 바뀌고 그리고 또 원화가 풀렸을 때의 기대감 네. 그리고 그 직후에 생각보다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을 때의 아쉬움 네네.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상반기였을 것 같은데 예. 돌아보면서 또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6개월, 7개월 사이에 고객분들이 정말 많이 떠나시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고팍스 때문은 아니잖아요. 뭐 저희 때문이죠. 예. 저희가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네요. 예. 저희 때문인 건 맞고요. 그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고요. 예.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야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무료 이벤트 한다고 합니다. 찾아보시고요.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네. 가상자산 투자자분들이 사실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분한테 쫓기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좀 뭐랄까 바르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단 말이죠. 네. 이런 분들한테 기운내라는 의미에서 뭐 해주실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 모든 투자는 굉장히 중요한 게 멘탈 관리거든요. 야. 네, 그래서 아예 크립토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두 분류인 것 같아요. 이제 단타 아니면 초장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초단타도 가끔 있죠. 네. 스크래핑 많고. 네네네. 그래서 아예 지금 좀 힘드신 상황이라면 길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태까지는 지금 비트코인 나온 지 이제 한 2년 뭐 이 정도 된 상황인데 그동안 반감기가 있으면서 전형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그렇죠. 반감기 한 1년 전부터 쭉 오르기 시작하고 스물스물. 그다음에 반감기 끝나고 더 오르다가
이제 반감기 끝나고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사이에 그때쯤부터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사이클에 맞췄다. 예, 사이클에 맞췄고 반감기가 언제죠? 2020년 5월에 마지막 반감기였고 2020년 5월. 예, 다음 반감기가 한 24년쯤일 것 같아요. 24년 초. 2년 정도 나왔네요. 2년 정도. 네. 그래서 이 기간은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썸머 세일이라고 말씀드린 게 늘 그 반감기가 있을 때마다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확연하게 올라온 상태이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정말 윈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서머라고 생각을 하고 썸머 세일이 반감기 기준으로 보면 한 2년 정도 되는 거예요. 긴 여름인가? 그쵸. 네. 네. 아주 긴 여름. 아주 긴 여름. 장마냐 장마? 그러니까. 겁나게 비 오는 장마? 한 네. 반감기 1년 전부터 이제 스물스물 오르기 1년이니까 시작하니까 한 1년 정도? 네, 어. 1년 버티시면 여름이지만 1년 정도. 네, 그냥 버텨라. 네. 뭐 그렇게 얘기를 제가 잠깐 시작하기 전에 와중에 좀 고파이에 또 예치를 해주시면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같이 저 있었던 그 딜링룸에도 잠깐 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두 분이 같은 회사에 있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얘기한 게 멘탈이 다 중요하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멘탈이 깨져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멘탈이 깨지면 진짜 모든 게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투자라든 뭐라든 멘탈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멘탈 깨진 것 같다 싶으면 멈춰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이 잠식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뭐 여름에 더우면은 그냥 덥다고 생각하지 덥다고 말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사실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대외 변수가 너무 많고 세상 돌아가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경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하시면서 자 오늘 고팍스의 조정석 최한결 실장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오늘 너무나도 뭐랄까 거래소 입장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두루 살피시면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주실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분께서 너무 편하게 음. 잘 해주셔가지고 사실 긴장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술술 저도 이야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역시 사실. 유튜버다운.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하고 싶은데 지금 고팍스 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이고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네. 네, 또 새롭게 가입하시면 현금 지급 이벤트 하고 있고요. 오. 네, 그래서 그걸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 고팍스 유튜브 채널 알고팍스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인포맥스 D도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준행 대표와 함께 나와주시면 조금 더 심도 있는 네. 정말 좋은 얘기를 또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포맥스 D, 인포맥스 인사이트까지 함께 해봤고요. 이우석 이사와 수요일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거래소 내용은 어떠셨어요? 네, 쉽게 접하지 못하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거래소가 뭔 행동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우석 이사와 함께했고요. 최한결 실장님과도 여기서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